오랜만에 유료 광고인데요. 내돈내산입니다. 뭐지? 이전에 리뷰했던 알파7 마크4도 그렇고 본 리뷰에 나오는 알파7C 마크2도 그렇고 구매 전에 소니와 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엄선해가며 따지고 따져서 이 카메라를 골랐더니 소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광고이지만 광고가 아니었어도 저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니멀 공인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본 채널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하나는 여행 유튜버, 또 하나는 미니멀리즘, 마지막은 한일 부부의 브이로그인데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영상으로 담을 때 제가 메인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은 소니의 알파7C 마크2입니다. 사실 적은 짐을 소유한 상태로 장소가 자주 바뀌는 이동 생활을 할 때는 카메라가 작을수록 더 편리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손가락으로도 잡히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작은 액션 카메라 등을 말하겠죠. 많은 여행 유튜버 분들께서도 액션 카메라를 주 기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액션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니 알파7 마크2를 사용하는 이유는 액션 카메라가 구현할 수 없는 깨끗한 화질의 야간 촬영이 가능하고요. 숙소 아래에서 여기 동네 주민들이 춤을 추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카메라에 전원을 넣고 녹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 2초 사이입니다. 이건 스튜디오 없이 촬영하는 여행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여행 영상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찰나의 순간에 초점도 매우 훌륭하게 잘 잡습니다. 인물 초점 모드로 했을 때 얼마나 AF가 잘 잡히냐면요, 지금 제 눈에 사각형 하얀색 표시가 보이시죠? 촬영 환경에 맞게 초점 모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시는 게 초점을 잡기 더 유리한데, 이게 촬영 중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저기 아기물소도 있다. 아기물소는 처음 봐. 물소를 찍을 때는 동물 포커스 모드가 있거든요. 지금 동물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 피사체 모드를 동물로 바꿔볼게요. 눈 잡고 있지? 보여? 아까는 인물 모드였는데 동물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눈을 잡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흥미로운 그림을 되도록이면 놓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알파7C 마크2가 주력 카메라 기종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여행 영상 같은 경우 영상 길이가 평균 15분에서 25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된 장소에서 내가 딱 할 말만 하고 끊는 촬영이 아니다 보니까 원본의 총 길이가 짧으면 3시간, 길면 7시간, 10시간까지 가요. 최근 올린 여행 영상들은 다 화질이 좋은 4K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원리지만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상의 용량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의 4K 코덱, 이 코덱을 쓰면 우수한 화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56기가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 9시간 이상 촬영 가능합니다. 원래 알파7 마크4를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가 알파7C 마크2로 변경한 이유는 가방 하나로 사는 저에게 미니멀한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알파7C 마크2는 풀프레임이면서 아담한 크기이기 때문에 여행 영상에도 적합하고 리뷰 형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죠. 사실 기존에 사용했던 알파7 마크4도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느꼈었던 갈증은 조금만 더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센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알파7C 마크2가 나오면서 크기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140g 정도 경량화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빈손으로 산티아고 슬리길 도보 800km를 걸을 때 현지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상 반응도 그렇고 왜 액션 카메라나 핸드폰이 아닌 그 누가 봐도 도보 순례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져가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타협 지점이 없었어요. 그 멀고 그 험한 데 가는데 정말 웅장한 자연 속을 걸을 건데 당연히 풀프레임 카메라 가져가야죠. 힘들어도 결과물로 다 보상받잖아요. 이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영상 찍을 때 핸드폰이나 액션 카메라로 찍을 겁니까? 아니죠. 저한테는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알파 시리즈의 경우 방진 방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 영상을 촬영할 때는 먼지와 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알파 7C 마크2도 방진 방적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흙먼지와 가랑비 정도로는 카메라가 고장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사실 영상 촬영하면서 가장 욕심나는 부분, 손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색감입니다. 지금 이 색감에 영화 같은 색감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필름 느낌을 주거나 색감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색감을 만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 취향이 변경돼서 다시 예전 영상을 보면 왜 이런 색감으로 영상을 만들었을까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기본 색감 이외에 크게 안 만지려고 합니다. 최근 소니 카메라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고 해서 다양한 색감을 제공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후보정이 거의 필요 없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룩 스탠다드 모드, 크리에이티브 룩 PT, NT, 크리에이티브 룩 BB, IN, 크리에이티브 룩 BW. 사진 촬영할 때는 색감이 묵직하고 진한 느낌의 FL 모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카메라의 사진 용도, 동영상 용도, 슬로우 촬영 용도 전부 다 촬영 설정을 따로 두고 설정 값을 저장해 놨는데요. 이 물리적 버튼과 스위치 사용법에 익숙해지잖아요.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면서 설정 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사진 찍다가 영상 찍다가 슬로우 영상 찍다가 사진 찍다가 신속한 전환이 한 손에서 다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촬영은 영상 위주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으로도 남겨도 좋을 법한 상황에서 보통은 영상이 메인이기 때문에 사진은 단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 당시의 기록을 사진으로 보고 싶을 때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상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말이죠. 저는 요즘 촬영을 할 때 일단 영상으로 담고 싶은 장면은 찍어두고요. 카메라를 끄기 전에 사진 모드로 변경하여 사진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 7C 마크2의 화소가 높아서 화질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화질이 좋기 때문에 사진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크롭해서 사진을 저장해두면 시간이 흐른 후 크롭해둔 사진을 봤을 때 어딜 크롭했는지 당사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자르지 않으면 화질 저하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알파 7C 마크2를 구입한 지 2달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영하 속 날씨에 배터리 저하 아직은 느껴본 적이 없고요. 여분의 배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다 쓰고 여분의 배터리까지 쓰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매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トータル1個のバッテリー何時間取れんの？ 1시간 반. 카메라는 보통 이렇게 걸고 다녀요. 待ってソニーって見えてない取っ払えないじゃんソニーって 광고니까 알겠어. 당연하지.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끈이 같이 딸려와요. 기존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가죽 재질의 끈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던 끈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별도로 카메라용 끈을 구입할 의사는 저는 없어요. 이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 ソニーからのカメラ届いた梱包がビニール1個も使ってなくてゴミがほとんど出やんく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た。 실내 촬영, 야외 촬영 이렇게 이동하면서 촬영할 때 카메라용 전용 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언제든지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쳐두는 거는 물론이고요. 일단 카메라가 가볍기 때문에 앞으로 매든 뒤로 메고 다니던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 뮤지션
한손 복해 씨네 집에 잠깐 들렸는데 제가 평소에 어떻게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계획하는지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촬영하는 방식대로 이분들이 현재 요리를 만들고 계신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할 때 연출을 하거나 같은 장면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 출연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순간 서로 다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놓친 장면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카메라에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덜 의식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 합니다. 한번 볼게. 뭐? 세 분의 원근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면을 터치해가면서 이동하겠습니다. 터치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 제품에서 손떨방, 흔들림 보정이 전작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 알파7 마크4도 준수했는데 알파7C 마크2에서도 역시 만족스러운 성능을 경험했습니다. 손떨방 테스트입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7C 마크2의 손떨방이 같은 시리즈 계열이나 타사 미러리스에 비해 손떨방이 우수하다는 거지,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 움직임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찍으시면 흔들림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결과물이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요. 내가 주의하면 주의하는 만큼 떨림이 덜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파7C 마크2에는 35mm 크롬 모드라는 게 있어요. 현재 껴놓은 렌즈는 20mm, 70mm 줌 렌즈인데 35mm 크롬 모드를 이용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요. 인물이 잘 나오는 35mm 모드로 맞춰놓고, 피사체는 저의 매형이고요. 35mm 여기서 크롬 모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무반주 댄스 시작. 그렇지. 제가 피사체까지 다가가지 않았는데 줌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롭하지 않은 35mm입니다. 녹화 버튼 한번 눌러서 끊고 그 다음에 35mm 크롭.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슬로우 넣을게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오늘 저의 피사체는 창피한 매형이었습니다. 난 전혀 창피하지 않아. 보통 이런 유료 광고의 카메라 리뷰 마지막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영상을 참고했는데 뷰파인더가 작은 건 확실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아니지, 아쉬울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정정해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파지력, 이렇게 잡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카메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지력이 좋고 나쁨은 저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니 홈페이지에도 적혀있는 문구죠. 한 손으로 만나는 풀프레임 카메라,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 알파7C 마크2. 까다롭고 까칠한 궁극의 미니멀리스트가 고른 최고로 믿음직스러운 촬영 장비 되겠습니다.
미니멀하기.